이번에는 제4강 대기압과 고도입니다. 이제 조금 깊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초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기의 어떤 압력이니까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대기의 무게를 힘으로 나타낸 대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한다. 워낙 어디 지나가신 말씀이라 특별한 이유가 없겠습니다. 대기 압력이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대기의 무게를 힘으로 나타낸 거다. 대기 압력이다. 기압을 어떤 환산,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 국제 표준 단위계가 있습니다. SI라는 거 있습니다. SI라는 것은 보통 국제 표준 단위니까 우리가 보통 미터법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터법이란 뭐예요? 초당 얼마, 미터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몇 암페어, 온도 나타나는 켈빈이네, 또는 몇 몰이네, 물리시간에 칸델라네, 그런 것들 배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미터법입니다. 그게 아닌 건 보통 이제 MKS, 우리가 보통 MKS라는 단위를 많이 쓰죠. MK는 뭐예요? M은 미터고 K는 킬로그램, S는 세컨드, 몇 초, 초당 얼마,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이렇게 이런 SI 계통 국제 표준 단위계에서 압력 단위 1파스칼은 1세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1세제곱미터당 1뉴턴. 1mB는 1헥토파스칼이다. 1표준기압은 1013.25 헥토파스칼이다. 이거 나왔죠. 지난번에 내가 1023이다 13이다 했는데 13입니다. 13. 그 다음에 13.25 헥토파스칼은 1013.25 밀리바라 똑같은 말이고 760mm 수은주 높이, 이것은 29.92인치 수은주 높이, 같은 말이죠. 전부 다 표준 기온. 여기서 파스칼이다 그런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한번 읽어주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준이라는 건 우리가 할 때는 1013이다, 29.92다, 760mm다, 이런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와 대기압.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밀도가 낮아져서 공기 무게가 점차 가벼워짐으로 상층부 대기압은 낮아진다 했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은 공기 밀도가 낮아지니까, 낮아진다면 공기가 적으니까, 그러면 대기압은 낮아진다. 그럼 비행기가 뜨려면은 상층에서는 대기압이 낮아지니까 좀 더 힘들겠죠.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람의 힘이 아니라 제트 추진하는 것은 일단 대기압하고 큰 문제였으니까 높이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 기압이라는 게 있는데, 대기압이 고도나 밀도, 온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기압을 표준 해수면 기압이라 한다. 대기압이 고도 틀리고 밀도에 따라 틀리고 온도에 틀리고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바다 높이, 표준 해수면 기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한다. 해수면 기압이다. 표준 해수면 기압은 누구냐?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1013.25mm바다, 29.92인치 수은주 높이다. 똑같이 760mm 수은주. 일반적으로 1000피스당 1인치가 기압이 이제 감소하는데, 되게 1인치 기압, 그것은 보통 온도로 하면 2도씩 감소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외웠습니다. 같은 식으로 등압선이나 뭐냐? 등압선, 압력이 같은 선을 등압선이라고 그러죠. 여러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을 해수면 기압값으로 전부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지도상에 쭉 기입을 해요.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쭉 해가지고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등압선, 같은 압력의 선이라 해서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1000 헥토파스칼 기준으로 해가지고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선을 그립니다. 선 간격이 너무 넓을 때는, 너무 넓어서 애매할 때는 가운데다가 2 헥토파스칼 중간선에 가지고 점선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등압선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중간에 등압선이 없어지거나 가다가 쭉 선이 가다가 갑자기 끊어져 버린 경우는 없습니다. 등압선은 절대 중간에 안 없어집니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중간에 교차도 안 됩니다. 쭉 가다가 두 개 등압선이 만나버린 경우, 그런 경우도 없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지도가 작아서 중간에 옆에 장으로 넘어갈 때는 끊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한 지도 안에서 그게 끊어지거나 겹쳐지지는 않는다. 자, 1000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쭉 하는데, 간격이 너무 넓을 때는 가운데다가 중간선 2헥토파스칼로 점선으로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때 등압선의 특징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없어지거나 교차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 특징은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좁단 말은 굉장히 등압선이 촘촘하게 있단 말은 기압차가 크다 이겁니다. 기압차가 크면은 조금 전에 어디 앞에 2장에서가 나왔었죠. 기압 경도력.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했는데, 그게 촘촘하단 말은 어디 바람이 세게 분다. 굉장히 밀도가 좁다. 그 말은 세기가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어떠냐 하면은 기압차가 커서 바람 세기가 강하다. 그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압. 고기압이라는 것은 몇 미리바 이상이 고기압이다. 그게 아닙니다. 주위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60 미리바다 하면 그것이 항상 저기압이 아니라 옆에가 860이다 하면은 당연히 그게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불어나가는 공기는 지구 자전 영향으로 생기는 힘 뭐라 했어요? 코리올리 힘이라 했죠. 코리올리 힘. 지금 뭐 잊어버렸지만은 기억은 나죠. 코리올리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전 힘으로 고기압에서 불어나가는 공기는 지구 자전 영향으로 코리올리 힘이 생긴다 했습니다. 전향력.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했죠. 대개 이제 등압선하고 30-40도 각도로 불어나가고, 불어나간 공기를 보충해서 공기가 고기압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점점점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처음에는 수직으로 불다가 자전 때문에 서서 나중에는 그 같은 등압선하고 평행하게 불게 된다. 그런 그림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남반구는 당연히 반대 방향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기압권 내에서는 전선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버리니까 전선이 형성되지 않는다. 고기압, 저기압. 다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저기압 바람은 북반구에서는 저기압 중심을 향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온단 말이겠죠. 남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분다. 저기압 중심 부분에서는 상승기류 단열 냉각에 의하여 구름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날씨가 없다. 저기압이다 그러면 구름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어렵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저기압이다 할 때, 날씨가 흐릴 때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그러죠. 구름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날씨가 나쁜 편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압이라는 건 뭐냐? 기압이 높단 말은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눌러내니까, 계속 누르니까, 하강하니까 아래에서는 공기가 위에서 누르니까 기압이 높겠죠. 저기압은 공기가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여기는 낮을 겁니다. 진공 상태야. 거기까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올라가면은 그 빈자리는 다른 공기가 내려서 채워줄 것이고, 올라가고 채워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리면은 위에서 태워주고, 내리면 태워주고, 이런 식으로.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은 뭐라 했어요? 바람이 위에서 밀어 부니까 당연히 누르니까 이게 기압이 높아지고, 올라가니까 이것은 낮아지고, 기압이. 이해가 되시죠? 저기압은 되게 날씨가 안 좋다. 저기압이네, 그런 말 많이 쓰죠.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이제 상승기류 단열 냉각으로 구름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서 상승기류가 쭉 올라가면서 단열 이제 갑자기 냉각이 되니까 구름이 많아지고 일반적으로 날씨가 나쁘다. 저기압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압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압의 어떤 골짜기니까, 기압이 낮게 형성된 띠 모양 부분을 보통 기압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압하고 고기압 사이에 보면은 기압골이었는데, 기압골은 날씨가 흐리죠. 고기압하고 고기압 사이니까. 기압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능은 골은 깊은 곳이고, 능은 우리가 능선이라 할 때는 높은 걸 말하죠. 왕능이다, 높은 산, 능. 기압능은 주위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을 이제 기압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압이 가장 높은 것을 연결하는 선을 기압마루선 또는 기압능 이렇게 말하는데, 기압능은 대개 날씨가 맑습니다. 기압골은 기압 낮은 부분이고, 기압능은 높은 쪽을 쭉 연결한 걸 기압능이라고 하고, 대개 기압능은 날씨가 맑다.
그 다음에 기압 경도란 말도 가끔 나옵니다. 경도. 세기죠. 얼마나 센가. 경도. 기압 경도는 조금 전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람이 기압 경도가 높을 때, 다시 한번 밀집에 있을 때는 바람이 세다 그랬죠. 기압의 기울기를 기압 경도라고 합니다. 기압 경도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했죠. 항상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직각으로 분다 했는데, 그게 틀어지는 경우는 자전에서 뭐 코리올리 힘, 뭐 전향력,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속도는 기압 경도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등압선이 밀집되어 있는 것, 촘촘히 있는 경우는 기압 경도가 크다. 그 말은 바람이 세다, 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지점 사이 기압의 차이를 보통 뭐라고 하냐, 그래서 차이가 나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표 기압의 일변화. 지표, 어떤 기압이 하루 변화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여러분이 되게 감은 잡지만은 정확히 이제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압은 기온이나 상대 습도와 같이 명확한 일변화를 안 보입니다. 이 일변화 보이지 않는데, 하루 중 기압이 최대인 시각은 몇 시냐? 아침 9시하고 오후 9시경입니다. 12시 간격으로.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침 9시만 외우시면은 12시간 뒤 21시, 오후 9시죠. 그러면 기압이 최대가 아침 9시고, 뭐 12시간 더 오면 되니까, 최소일 때는냐? 새벽 4시입니다. 그럼 12시간 더 오면 오후 4시가 되겠죠. 기압이 최대일 때는 9시, 최소일 때는 4시다. 대개 이제, 뭐 일정한 데만 대개 그렇다 이겁니다.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것은, 그렇게 애매한 것은 뭐 시험에 그렇게 나올 확률은 별로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고도에 따른 기압이다. 고도에 따른 기압은 공기가 기온에 따라서 수축하거나 팽창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고, 항공기에 사용되는 고도계는 기압 고도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기온이 달라지면은 지시 고도하고 실제 고도가 차이가 발생한다고 앞에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서는 비행기가 실제보다 더 낮게 있다, 계기보다 낮다. 더운 공기에서는 실제 비행기는 높이 있는데 고도계는 낮게 있다고 한다. 그걸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다시 말해서 설명하면,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공기가 수축되니까 표준 기온일 때보다 기압 고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팽창을 해갖고 평균일 때보다 높아진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면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똑같이 그림 그리는 건 쉽죠. 세 개가 나눠가지고 표준 기압을 가운데 0이라 하고, 왼쪽이 차갑다 하면 비행기가 더 낮아질 거고, 덥다 하면 비행기가 높이 있을 거고, 그려놓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쉬울 겁니다. 머리로 외우지 말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나올 때 이제 고도에 따른 기압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고도의 어떤 세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고도의 세 종류,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실제로 비행할 때도 이게 필요한 거니까, 고도의 세 종류, 여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세 개만 알면 돼요. 세 개가 뭐냐면은 QNH, 진고도라고 해서, 진고도라고 말 그대로 실제 고도, 참진짜 실제 고도 QNH다 이거다고, 그 다음에 QFE 절대 고도다. 그 다음에 QNE 기압 고도, 이 세 개, 진고도, 절대 고도, 기압 고도, 이 세 개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되게 이제 어떻게 해서 QNH 뭐 전부 다 Q자가 있는데, Q자라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되게 우리가 Q 코드라 해가지고 뭐 이제 모스보라고 하죠. 그 교신을 할 때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코드입니다. 세 자리로 우리가 모스보드를 하는데, 앞에 Q를 붙이면은 교신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Q자는 큰 의미가 없고, NH, FE, NE 그건데, NH는 되게 보통 우리가 노티칼 하이트, 노티칼 하트라는, 노티칼이 뭐예요? 이제 바다면이죠, 바다. 노티칼 마일, 뭐 그런 말을 했었죠. 어디 노트. 그러니까 해수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QNH라고 합니다. 진고도, 노티칼 하이트. 진고도는 뭐냐? 실제 고도다 합니다. 해수면, 바다 높이에서 고도를 우리가 QNH라 한다. 그 다음에 QFE는 뭐냐? FE는 필드 엘리베이션, 필드라는 거 뭐예요? 땅이죠, 땅. 그러니까 필드는 우리가 말할 때 공항 표고입니다. 활주로. 거기 기압값을 반영시킬 때 공항 표고, 활주로를 0피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할 때 보통 우리가
QFE 절대 고도를 따집니다. 우리가 고도를 정확히 할 때 모를 때는 그냥 활주로 높이를 0으로 설정을 하면은 거기선 정확히 맞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고도가 차이가 생기니까 써먹을 수 없는 어떤 높이가 되겠죠. 그 활주로 부근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N이라는 게 있다 했는데, 이건 기압고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위고도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보통 갖다 전위고도는 뭐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 쓰는 것도 틀리지만은, 전위고도 이상에서, 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일이 어떤 지표면이나 그런 거 영향을 따지다 보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표준 기압값, 뭐 29.92인치로 우리가 세팅을 해버리는 경우,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QN이라고 합니다. 기압고도란다. 기압고도가 표준 기압고도 29.92인치로 우리가 세팅해버린 경우, 표준 기압값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3개를 하면은 고도 종류는 3개. 크게 진고도, 이것은 노티컬 하이트, 해수면 고도로 맞추는 거. 그 다음에 QFE, 필드 엘리베이션, 이것은 활주로 높이를 맞추는 거. 기압고도, 이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엔진은 별 의미 없는데, 이것은 전위고도 이상은 그냥 기압에 맞추는 거. 표준 기압에다가 29.92도 설치하는 거. 이 3개만 알면은 나머지는 거기서 조금씩 고치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등원, 대기, 해면, 경정고도, 이름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뭐냐? 공항 관측 지점에서 해수면까지 같은 온도 대기로 가정해가지고 수정한 값을 보통 온도로 따진 거, 그걸 보고 해면 경정 고도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이 한다면은 진고도, 절대고도, 기압고도 이 3개만 정확히 알면은 나머지 여유가 있을 때 하나씩 이해가 될 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뭐 변화하는 것도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는 고도의 3가지가 뭐냐? 진고도다, 실제 고도다, 해면에서 어떻게 하는 거, 해수면에서. 그 다음에 절대고도는 뭐냐? 필드, 그러니까 활주로에서. 기압고도는 뭐냐? 표준 기압값으로 맞추는 거, 뭐 전위고도 위에서 할 때. 이 3개만 아시면은 나머지는 그때그때 시간 나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지시고도, 계기고도, 뭐 밀도고도,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이제 기압고도는 말씀대로 이제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고, 지시고도는 뭐냐? 지시고도라는 것은 고도계를 인근 공항 고도값을 수정해서 얻은 고도. 계기고도는 뭐냐? 말 그대로 해당 지역의 기압으로 고도계를 설정하고 어떤 계기 오차를 수정한 고도. 다시 말해서 뭐 진고도에다가 계기 오차를 수정한 고도를 계기고도라고 합니다. 뭐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서는 진고도, 절대고도, 기압고도 3개만 외우시세요. 밀도고도라는 것은 공기 밀도에 따른 고도를 말합니다. 밀도 고도가 중요한 이유는 양력 또는 항력, 엔진 효율, 이륙거리 이런 것하고 이제 밀도에 따라서 공기에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밀도 고도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압력 고도라는 것은 고도계 설정을 29.9인치로 해서 지시되는 고도. 고도계 설정은 일반적으로 진고도를 설정하도록 이제 고도계 기압을 설정한 값이 압력 고도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자. 여기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진고도가 뭐냐? 실제 고도다. 뭐 바다 높이, 해수면 높이. 그 다음에 절대고도 뭐냐? 뭐 어떤 비행장 높이. 기압고도 뭐냐? 전위고도 높이에서는 복잡하니까 그냥 표준 기압값으로 맞추는 거. 이 3개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에 미치는 기압의 영향은 뭐냐?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공기가 압축되면 단위 공간에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넣을 수 있고, 우리가 계속 불어넣으면 압축하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죠. 공기가 팽창해서 기압이 내려가면 단위 공간에는 더 적은 양의 공기가 존재하게 된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밀도에 따른 기압의 영향. 압축하면은 공기가 많아질 것이고 많이 들어갔고, 공기가 팽창해서 빠져나가 버리면은 작아질 것이다. 밀도에 미치는 온도 영향은 뭐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감소하죠. 그러죠. 온도가 올라가면 커지니까 감소하고, 내려가면 밀도가 증가하고, 차가운 공기에서는 더 밀도가 증가한다 했죠. 그래서 공기 밀도는 온도하고 반비례하니까, 되게 이제 여기서 예외가 뭐예요? 기온 역전층에서는 반대죠. 기온 역전층은 아니죠. 자, 밀도에 미치는 습도 영향.
습도 영향은 뭐냐?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제일 쉽습니다. 습도가 높다 그 말은 뭐 말이에요?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다 그 말은 밀도가 낮다 그 말이죠. 습도는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으로 결정되고, 더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수증기를 내포할 수 있고, 더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수증기를 더 많이 받고, 대개 이제 습도가 올라가면 항공기 전반적인 성능이 저하됩니다. 습도가 높다 말은 우리가 물이니까 더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습도가 높다 그 말은 공기가 가벼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죠. 가벼워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한 공기는 건조한 공기보다 가벼워서 수분량이 증가할수록 공기 밀도가 감소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을 쉽게 생각하세요.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팽창하니까 기압이 낮아진다. 그럼 습도는 뭐냐? 수증기는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은 낮다. 공기가 팽창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도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초등학교 중에서 배웠습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라는 게 있죠. 아네로이드 웨이퍼. 고도계는 대기 압력차를 이용하여 대기압에 따라 수축 팽창한 양을 계기에 표시한다. 아네로이드 기압계 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압계입니다. 고도계 수정이란 거 뭐냐면, 고도계를 그때그때 틀려지니까 맞춰야 한다는 게 그거죠. 캘리브레이션. 대기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므로 조종사는 비행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정확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대기압의 고도계를 수정하여 값을 일치시켜야 한다. 가는 데마다 고도계가 틀리니까 그걸 그때그때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대개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10,000피트 올라가면은 온도가 어떻게 되고, 영하 50도가 되고, 압력은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바뀐다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 기온보다 높은 지역에서는 고도계 지시는 실제 고도보다 낮게 한다. 그건 그림으로 나왔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이게 온도가 높으면, 공기 밀도가 낮으면 비행기 높이가 어떻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빈 칸에다가 볼펜으로 그려보세요. 3개. 가운데가 표준값 비행기 그리고, 왼쪽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비행기가 밑에다 그리겠죠. 압축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온도가 높으면은 비행기가, 공기가 위로 가니까, 그러면은 비행기 높이는 뭐 1, 2, 3이지만은 계기는 똑같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기압으로 나타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땅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되냐? 같은 기압인데 온도가 높은 데서는 비행기가 굉장히 높여 있고, 같은 기압인데 온도가 낮은 데서는 땅에 가까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고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일단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는 그냥 옆에 빈칸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왼쪽은 추울 때, 가운데는 표준, 오른쪽은 더울 때 해가지고 비행기 높이를 1, 2, 3단계 놓고, 그때도 기압계는 당연히 기압은 똑같으니까 기압계는 같이 지시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어떤 힌트입니다.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그림을 3개를 그려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아주 쉽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고도란 뭐라 했습니까? 진고도. 노티컬 하이트, QNH라 했죠. 평균 해수면에서 항공기까지 높이, 실제 높이가 진고도입니다. 참진짜. 해수면, 바다 높이에서 실제 항공기까지. 기압고도라는 건 뭐라 했어요? QNE. 고도계 수정체를 표준 대기압에 29.92인치에다가 맞춰놓고 고도계가 지시하는 고도를 기압고도라고 했습니다. 기압계, 표준 기압계. 공기 밀도는 습도와 기압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압에 비례하고 습도에 반비례하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습도와 기압이 변하니까 습도가 높단 말은 가벼워지니까 공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죠. 공기 밀도도 낮아지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습도하고 수증기하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는 기압에 비례하고 습도에 반비례한다. 습도에는 반비례합니다. 공기 밀도는. 습도가 높으면은 밀도는 낮아지죠. 높은 온도니까. 기압이 높아지면은 공기 밀도는 높아지죠. 밀어 넣으니까. 그 다음에 진고도는 뭐 해수면 고도라고 설명을 드렸고, 절대고도가 뭐예요? QFE였죠. 필드 엘리베이션. 다시 말해서 지표면에서 항공기까지 실제 높이.
지표면에서 항공기까지. 해수면이 아니라 지표면. 지금 현재 활주로면 활주로에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 실제 높이가 절대고도입니다. 절대값 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 땅에서 비행기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해수면 고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고도까지는 뭐라 하냐. 평균 해수면에서 고도까지, 그걸 진고도라고 한다 했죠. 진고도. 해수면. 그 다음 해발 150m 상공에서 항공기 진고도가 500m라면은, 진고도 500m라면 해수면 고도가 500m가 맞죠. 땅에서 500m, 아니죠, 바다에서 500m라면 이 비행기는 절대 고도는 얼마냐. 비행기는 해발 150m에 있고, 다시 말해서 뭐 비행기는 여가 있고 150m 있고, 항공기 진고도가 500m다. 진고도가 500m다 그 말은, 여기서 500m다 그 말은 바다에서 500m다 그 말이죠. 그럼 비행기 절대 고도는 얼마냐. 바다에서 500m고 활주로에서는 150m다. 그러면은 500에서 150 빼면은 350m가 맞겠죠. 절대 고도는 350m다. 공기 온도가 증가하면 기압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 가열된 공기는 부피가 팽창하니까 당연히 낮아지죠. 그럴 때는 습기가 많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비행기가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비행할 때 기압계 지시면 어떠냐. 실제 고도보다 낮게 지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림 그리세요. 시험 볼 때는 그냥 옆에다 그림. 낮을 때, 표준, 높을 때 그런 식으로 그림 그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일 쉽죠. 이럴 때는 실제 고도가 낮게 지시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뭐 비행 중에 외기보다 높아질 때 기압고도는 밀도도처럼 높아지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기상 조건에서 기압고도가, 어떨 때 기압고도가 밀도고도가 일치합니까? 표준기온일 때는 일치하죠. 표준기온일 때. 그럼 자, 마지막으로 일정한 계기 고도를 유지하면서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비행할 때 고도계가 어떻게 바뀌냐. 계기만 보고 쭉 가는데 기압이 낮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이 뭐예요? 따뜻한 데서 높은 곳으로 추운 데로 갈 때 실제 고도, 추운 데로 가면 실제 고도가 낮게 지시한다 해야죠. 충돌의 위험이 다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여기 요령은 그렇습니다. 애매할 때는 머릿속으로는 알 수 있는데 답이 어려서 안 할 때는 그림을 그려라. 빈칸에다가 추울 때 표준 온도, 높은 온도 해가지고 비행기는 1, 2, 3층으로 그려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보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은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만 진고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기압고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거 세 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림이면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